행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어떤 수사든지 간에 저희는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조사한 이후에 정무적 판단을 했다.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이제부터는 이 주제들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자평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에 윤 총장은 적폐 수사 때와 똑같은 방식, 똑같은 죄명으로 조국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떤 수사든지 간에 저희는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수사 절차는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3인 성호입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를 걸어보겠습니다. 조국은 종착점이 아닌 정류장이다.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본인의 영장실질심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부인 면회에 나섰습니다. 좀 심경이 참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착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26일 날 오전 10시 반에 서울 동부지검에서 이제 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그 26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같은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면회를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이 어떤 면에서 보면 면회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니까 아마 부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일단 자신이 이제 지금 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일단 전했을 것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정경심 교수와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아마 연말까지는 이제 이것도 아마 결정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불구속 기소 정도로 이제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지금 조 전 장관이 이번 사건으로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아마 역대 부부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구속되기는 이철희 장영자 부부, 또 옛날에 임창열 경기지사 부부, 이 같은 경우 세 번째 이렇게 구속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는 아마 뭐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이제 어떤 이 사법 처리를 할 때 부부는 잘 그렇게 구속되어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정경심 교수와는 좀 다른 지금 사안이고 또 사안의 엄중성 이런 것들 따져서 볼 때는 아마 법원 측에서는 이런 현재 그 부인이 구속된 부분은 아마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레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가장 마지막으로 포착된 조 전 장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수진 부장,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얘기들이 지금부터 나올 텐데 하나하나 같이 볼게요. 오늘 한국일보의 보도 가운데는 이 조 전 장관 영장 가운데서 친문 인사들의 청탁 개입 정황이 있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이 감찰을 덮은 거 아니냐. 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우선요, 구속영장 내용은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일보에서는 구속영장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혐의가 두 가지가 적시돼 있다. 이 두 가지는 대략이 어떤 상황이다. 이것을 취재해서 단독 보도를 한 거죠. 그렇군요. 네. 하나는 이 직권남용인데 똑같이 하나는 특별감찰에 대한 직권남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반에서 충분히 감찰을 했는데 이것을 중단시키고 무마시킨 것. 그것을 바로 직권남용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량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금융위에 대한 직권남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찰한 내용을 금융위원회라는 유재수 씨의 친정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사표를 수리하고 국회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승진을 하도록 했다. 이런 혐의라는 거죠. 예. 이 두 가지 혐의 중에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감찰 무마에 관한 건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친문 인사들의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속영장에 적시가 됐다는 겁니다. 예. 우선 이 검찰 조사에서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세 사람이 조사를 받았거든요. 모두가 어떻게 보면 유재수 씨의 구명과 관련해서 뭔가 역할을 했다. 이것 때문에 조사를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인걸 전 특감 반장이 이런 진술을 했었죠. 조국 민정수석이 귀찮을 정도로 여러 군데서 전화를 많이 받았다. 맞아요. 네, 바로 이런 친문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관측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구속영장에 적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간단히 설명할 건요. 우리가 부부가 구속되는 사례가 뭐 별로 없다. 이런 것이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특별한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구속되는 사례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정도의 공인일 경우 이런 경우 부부 구속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예. 네, 조국 전 장관이 과연 영장이 발부될까? 이 점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조수임 부장 하나 질문을 더 드릴게요. 그럼 네. 화면 잠깐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도? 그러면 어쨌든 검찰은 이렇게 뭐 한국일보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감찰 무마권에 대해서 제3자, 그러니까 배후가 있다고 검찰은 확신을 한 것 같네요. 그럼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네, 우선 그 정류장일 거다. 그러니까 거쳐서 갈 거다. 여기에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동부지검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조국 전 장관을 제외하고도 친문 핵심 인사들이 조사를 받았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일단 구속해놓고 그리고 수사를 뻗어나간다. 이런 아마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것이 불구속으로 처리해도 무방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건 정말 일각이에요. 왜냐 민정수석 시절에 민정수석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일 이거를 한 거란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엄중해요. 적폐청산 수사 때도 우리가 직권남용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부지검에서 구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굉장히 높았어요. 법조계에서는. 특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위중해요. 사모펀드 의혹이라든지 또 자녀의 대학 입시 비리 의혹이라든지 내용은 중하지만 조국이라는 개인과 관련된 범죄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이라는 그렇죠. 것은 민정수석으로서의 공인행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우선적으로는 공인으로서 민정수석으로서의 할 일을 안 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수사가 끝이었으면 여기서 정말 최종 책임자가 조 전 장관이었으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줘도 되는데 조 전 장관 배후도 있고 윗선도 파헤쳐야 되니까 그래서 구속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속의 필요성을 따지면 있어가지고는 이제 그 범죄의 중대성 또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염려 이런 걸 보는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그 배후에 누군가가 그 부탁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직권남용의 주범이라고 한다면 거의 공범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의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다 말을 맞춰갖고 온다고 한다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이제 구속이 더욱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자,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이른바 감찰부마 수사의 종착점이 아니라 정류장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라는 얘기 지금 쭉 해봤는데 친문 인사 이 네 글자의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 바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입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장현철 변호사님, 오늘 한 보도를 보니까 백원우 전 비서관도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했으나 검찰이 유보했다. 유보했다는 건 언제든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만약 발부가 된다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때 보통 소환 조사 때와는 다른 진술을 많이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도 바깥에서 소환 조사할 때보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본인이 금융위 국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문의 실세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라는 산을 먼저 넘게 되면 예. 조국 전 장관이 실제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어느 정도 강도의 압력을 받았는지, 어떤 인사들의 말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대신 전했는지를 조국 전 장관부터 이제 수사의 뿌리를 키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보강 수사에 따라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남아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검찰이 백 전 비서관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에게 먼저 청구한 것은 당시 감찰 무마의 최종 결정권자는 어찌되었건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기 때문에 이 압력이나 친문 인사의 말을 전해준 연결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보다는 최종 결정권자인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연유로 감찰 중단을 지시 내렸는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구속영장 청구의 순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추후 결과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영장이 추가로 청구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네, 여러 건의 검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면요,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건과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같이 병행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감찰 무마 의혹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사모펀드라든지 자녀 문제에 대해서 소환 시기를 조금 늦춰왔어요. 예, 백원우 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또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수사 흐름과도 같이 또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신병 처리를 먼저 더 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속도를 좀 나란히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백원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씨의 감찰 무마 의혹 중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백원우 전 비서관 등 3인 회의에서 논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이번 신병 처리는 그야말로 정류장이다.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저거 화면 같이 보실게요. 아까 저희가 짚어봤던 것처럼 검찰은 친문 인사 청탁 정황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인물 가운데 누군가가 청탁을 했다. 검찰은 어느 정도 지금 증거 확보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유재수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경력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 사실 기획재정부의 이제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근데 청와대에 파견을 나왔는데 처음 파견 나온 게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실에 파견을 나왔습니다. 자,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눈에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부속실에서 이제 수행비서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수행비서라든지 이런 부속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어공들이 합니다. 어공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 캠프 인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유재수 씨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도 공무원 출신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옆에서 수행비서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관계가 깊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대통령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이 뭐냐면 누가 대통령 옆에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권력은 그 사람한테 집중되게 돼서 이게 일명 문고리 권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오늘 뭐하고 생각이 뭐고 심기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결국은 실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 이런 어떤 것이 되는데, 문제는 유재수 씨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부산파들, 김경수, 윤건영, 그다음에 이제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증언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유재수 씨가 감찰 무마를 통해서 사표만 수리가 됐고, 바로 이어서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어쩌면 영전을 해버렸어요. 자, 이런 과정에 보면 결국은 유재수 씨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실제로 실세들과 뭔가 끈끈한 연결관계, 또 이들과의 어떤 부채관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어떤 모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공무원들은요, 감찰 한번 당하면 그다음부터 승진이 안 됩니다. 보통 공무원으로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재수 씨는 특이하게도 감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승진하는 것 자체는 바로 이들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검찰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친문이 청탁 전화를 했다, 청탁을 했다라는 부분이 검찰이 자신감 있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올 하반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잡아놨던 조국 전 장관인데, 이틀 뒤에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이 배후로 향하는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어제 청와대와 여당은 극히 이례적으로 이렇게 반발에 나섰습니다. 조국이라는 이름을 빼고는 입론이 불가능했던 수사들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이 건들은 사실상 별건으로 보이는 지금에 와서야 감찰 무마라는 이유로 영장이 청구된다. 무리한 수사들이었구나를 반증하게 되는 또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영장 심사 결과 조국이 딱 구속 수감되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 가는 면도 있고요. 숨을 돌리는 면도 있습니다. 유재수 건으로 조국이 구속 수감되면요, 울산 사건에 몰려있던 그 여론의 시선 집중, 그것을 그 유재수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그 조국에게 쏠리게 되겠죠. 청와대 여당 얘기를 좀 해보면 정태현 변호사님, 네. 그대로 대치기 당하는 청와대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목을 붙여봤는데,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어제 이렇게 반박했다는 건 저희가 어제 뉴스탑들에서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구속영장에 대해서 여당과 청와대가 메시지를 내면 낼수록 이게 법원에게는 상당히 압박이 되는 건 분명합니까? 당연히 상당히 압박이 되죠. 특히 지금 그 윤도한 그 수석의 말을 이렇게 보면 뭐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니 법원이 판단한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을 허락받기라는 기관이 아니다. 결국 이 얘기는 조국 전 그 민정수석은 정부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그것이 정부적 판단인지 법적 판단인지에 관해 가지고 아마 그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치열히 다투어질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영장 담당 법관은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저렇게 구체적으로 이론까지 들먹여 가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는 뭐 조국 전 장관이 구속사유가 없다, 이 정도로 하면 몰라도 구체적으로 하는 건 우선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에 대한 침해도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법조인들이 볼 때는 어떤 정부적 판단인지 법적 판단인지는 결국 우리 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거는 이미 위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사는 기소할지 안 할지 재량권이 있지만 살인범을 기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민정수석의 경우에도 물론 정부적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도 법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 사건의 경우에 마음대로 덮을 수가 있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도한 수석의 말씀은 조금 구체적으로 저렇게 주장함으로써 법원에 부담만 주고 오히려 법적으로 볼 때는 뭐 정확하지 않은 주장으로 보입니다. 조진 부장, 일각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법원을 좀 압박하는데, 만약에 조 전 장관이 구속이 되면 또 그때가는 또 얼마나 법원에 대해서 이 판단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것이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선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돼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나 대변인이 해야 될 것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야 돼요. 대국민 기자회견이라든지 기자 간담회라도 열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사람이 직위를 이용해서, 저거는 언론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죠. 자, 하나씩 보실까요?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이거는 법원에게 영장 기각하라는 겁니다. 가이드라인 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삼권 분립입니까? 두 번째, 유재수를 검찰 수사 의뢰할지 소속기관의 통보에 인사조치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다. 검찰 수사 제대로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인 거예요. 유재수 씨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유학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았어요, 기록상으로.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자료 준비하겠다 하고 사라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중단이 됐거든요. 그러면 계좌 추적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 검찰로 더 이첩을 해야죠.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청와대가 검찰 허락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언제 청와대가 검찰 허락받고 일하는 기관입니까? 또 검찰이 청와대의 허락을 받고 일한다. 이것도 굉장히,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윤도한 지금 수석 같은 경우에는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이
기자들에게 거의 어떻게 보면 으름장을 놔요. 어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예. 그러면 안 해야죠, 그 사건도. 그러면 탄핵은 왜 됐습니까? 정말 어느 정도의 논리를 갖추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공개 브리핑에서 해요, 항상. 또 서면으로 합니다. 어제도 서면이었죠. 예, 서면. 질의응답 안 받고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소통을 중시하는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직함이 부끄러운 거예요. 기자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재정 대변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것, 법의 지식을 악용해서 왜곡되고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 되는 건데 뭐라고 있습니까? 검찰 무마라는 이유로 이제서야 영장이 청구된 것은 무리한 수사였구나를 방증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작년 12월에 폭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수사가 진행된 건데 변호사가 별건 수사라든지 이런 걸로 영장이 청구되는 건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법을 알고도 왜곡하는 겁니다. 더 나쁜 겁니다. 제가 그 정무적 판단 여부에 관해서 이제 그 앞에 우병우 수석 때 판결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민정수석의 직무, 의무가 나와 있어서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또는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해 타인의 권리를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등에는 감찰의 착수의 진상을 파악한 다음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것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거든요. 예. 그럼 이 경우에 조국 전 수석은 지금 말씀드린 이 법원의 판결에 비춰보면 과연 직무상 의무를 다 했느냐. 그 이걸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정치적인 그 판단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틀 뒤에 구속이 될지 구속을 면할지 결정이 되겠죠. 장혜식 평론가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그런데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할 때 자택 압수수색도 그렇고 동양대 압수수색도 그렇고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그렇고 다 묘한 타이밍이 대통령이 순방 중이었을 때 하는 거라서 이게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검찰을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물론 우연의 일치이긴 합니다. 3번이나 해외 일정이 있을 때 굵직한 압수수색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검찰을 삐딱하게 바라보자면 이것이 아니라도 검찰에게 의도가 있는 것이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있는 그대로 검찰의 수사를 보자면 대통령 해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무리하게 앞당겨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대통령 일정이 끝나기까지 기다리게 되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증거인멸 방지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그 며칠의 시간을 더 기다렸다가 주요한 증거들이 인멸되게 되면 그 수사 부실의 책임은 누가 지게 될 겁니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본인은 정무적 감각이 없다고 했던 말을 좀 신뢰하고 싶은데 정무적 감각이 있었다면 굳이 3번이나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에 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를 맞췄겠습니까? 일부러라도 한 번 정도는 비껴나게 했겠죠. 그러나 여러 논란과 의혹이 따라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정말 검찰이 정무적인 고려 없이 필요한 시기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또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우연들이 연달아 발생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동양대나 이 조국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시기에 영장 발부를 허가해준 법원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 뉴스를 덮기 위한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인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진 않기 때문에 너무 색안경을 끼고 검찰의 수사를 바라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최대 이슈가 될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여부 이틀 뒤면 결정이 됩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고요.